인생의 전환점은 때로 가장 평범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30년 전 첫사랑을 만나게 될 줄이야.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그것도 다른 사람 대신 조문을 온 그가 제 인생의 두 번째 봄이 될 줄은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60세의 제 심장은 20대처럼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얀 국화꽃 사이로 눈이 마주친 순간 30년의 시간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장에서 첫사랑을 만난다는 것, 그것은 죄책감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일기장에 마지막 문장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당신은 행복해야 한다는 말이 제게 두 번째 인생을 선물했습니다. 이것은 60세에 찾아온 새로운 시작, 저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만남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딱 1초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하얀 국화꽃이 가득한 장례식장, 김영숙의 손은 까맣게 탈 정도로 인사를 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영숙은 60의 나이에 갑작스레 남편 정호를 먼저 보냈죠.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진 자리는 생각보다 담담했습니다. 슬픔이라기보다는 공허함에 가까웠고 무언가 허전한 느낌만이 남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잠시 나갔다 올게요. 거래처에서 급한 연락이 왔거든요. 딸 지연이 마지못해 말을 꺼냈습니다. 영숙은 애써 평온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지연은 제약회사 마케팅 대리로 아버지의 장례식장에서조차 연신 시계를 확인하는 모습이 역력했죠. 영숙은 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을 봤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은 지연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그녀는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 애쓰는 듯 했습니다. 괜찮아. 아빠도 내 모습 이해하실 거야. 다녀와. 지연은 고개를 숙이며 떠나갔습니다.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영숙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시 홀로 남은 영숙은 분향소 앞에 놓인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죠.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제야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한결같이 묵묵하던 그 얼굴, 마지막까지 병원비 걱정하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언니, 괜찮아? 오랜 친구 박순애가 다가와 영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애는 영숙의 대학 동창으로 지금은 시골에서 작은 찻집을 운영하고 있었죠. 그럼 괜찮지 않을 수가 있겠어? 영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순애의 눈에는 영숙의 공허함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 영숙은 문득 자신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정호를 만나 30살에 결혼했고 지연이를 낳아 키우며 평범한 주부로 살아왔습니다. 이제 남편이 떠난 자리, 독립한 딸, 그리고 적막한 집만이 남았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낯선 중년 남성이 조문객 사이에서 나타나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숙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숙이려다 그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그 목소리, 시선이 마주친 순간 영숙의 심장이 크게 뛰었습니다. 석준 씨. 영숙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30년 전 대학 시절 그녀의 첫사랑 박석준이었습니다. 문학 동아리에서 만나 뜨겁게 사랑했지만 석준의 군 입대 후 연락이 끊기며 이별했던 그 사람. 영숙은 잠시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놀랐습니다. 고급스러운 수트에 단정히 빗어넘긴 머리카락, 그리고 굳게 담은 입술, 그대로였습니다. 영숙 씨, 석준도 마찬가지로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대신 조문을 왔는데 이렇게 만나다니. 석준은 조문객 앞이라는 장소를 의식한 듯 차분한 태도를 유지하려 했지만 그의 눈빛은 30년의 세월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만큼 진지했습니다. 그는 정호의 대학 동기의 부탁으로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영숙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들어
가슴을 매만졌습니다. 이런 나이에, 이런 상황에서 심장이 뛰다니 죄책감과 당혹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갈 무렵 석준은 다시 영숙에게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차 한잔 할 수 있을까요? 석준의 조심스러운 제안에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남편의 장례식에서 첫사랑을 만나 차를 마시러 간다는 상황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죠. 지금 이런 제안을 받아들여도 괜찮은 걸까? 하는 생각이 스쳤지만 영숙의 발걸음은 이미 석준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근처의 조용한 카페,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간간히 비가 내리는 창문 너머로 도시의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죠. 영숙은 뜨거운 차를 앞에 두고 손가락으로 찻잔 테두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지냈어요? 석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살았죠. 남편, 아이 키우며. 영숙은 시선을 들어 석준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석준 씨는요? 저도 고등학교 국어 교사로 정년까지 일했습니다. 작년에 은퇴했고요. 결혼은요? 석준은 잠시 머뭇거리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했어요. 영숙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문득 30년 전 이별의 순간이 떠올랐죠. 그때 석준은 군 복무 중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영숙은 어떤 이유도 듣지 못한 채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그때 연락이 끊겼던 거예요? 오랫동안 품어왔던 질문이 흘러나왔습니다. 석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제가 군 복무 중 사고가 있었어요. 크게 다쳐서 요양을 했는데 그때 생각했죠. 내가 이런 상태로 영숙 씨에게 짐이 될 수는 없다고. 영숙은 가슴이 아려왔습니다. 만약 그때 알았더라면, 만약 기다렸더라면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바보 같은 생각이었죠. 석준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적어도 이유는 말했어야 했는데 그땐 제가 당신 옆에 설 자신이 없었어요. 부고를 보자마자 왔어요. 지인 부탁은 핑계였고요. 석준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영숙 씨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보고 싶었어요. 정호 씨와는 행복했어요? 석준의 목소리에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안정적이고 평범한 30년의 결혼 생활, 정호는 나쁜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성실했고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죠. 하지만 영숙의 마음 깊은 곳에 늘 작은 갈증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괜찮은 삶이었어요. 영숙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호는 좋은 사람이었고 우리는 나름의 평화를 찾았죠. 석준의 눈에 안도와 아쉬움이 함께 스쳤습니다. 카페 창문에 빗방울이 더 굵어져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다음 주에도 만나실 수 있을까요? 석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자주 갔던 서점, 아직 있더라고요. 그 근처에서 점심이라도. 영숙은 망설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옛 연인을 만나는 것이 옳은 일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석준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요. 다음 주 화요일은 어떨까요? 석준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영숙도 살짝 웃음 지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상황에서 다시 설렘을 느낀다는 게 어색하고 미안했지만 부정할 수 없이 그녀의 가슴은 뛰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영숙은 오랜만에 신경 써서 옷을 골랐습니다. 하늘색 블라우스와 베이지색 스커트.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바르던 그녀는 문득 화장대 위 정호의 사진을 발견했죠. 영숙은 죄책감에 손을 멈췄습니다. 미안해요. 그렇지만 이대로 무너져 있을 수만은 없잖아요. 낡은 서점 앞에서 석준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치자 어색한 웃음이 오갔습니다. 와주셔서 고마워요. 석준이 살짝 허리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두 사람은 예전에 자주 들렀던 서점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30년 전 문학동아리 시절 좋아하는 시집을 두고
토론하던 모습이 영숙의 기억 속에서 되살아났습니다. 기억나요? 우리가 여기서 첫 데이트를 했던 거. 석준이 시집 코너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네, 기억해요. 당신이 윤동주 시집을 들고 와서 별해는 밤을 읽어줬었죠.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직도 시 읽으세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그런 여유가 없었어요. 저는 학생들에게 시를 가르치면서 살았습니다. 제가 꿈꿨던 작가는 못 됐지만요. 서점을 나와 두 사람은 근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찾은 대학가 근처의 칼국수 집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세상에 여기가 아직 있다니. 영숙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창가 자리에 앉아 칼국수를 주문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곳의 맛은 변함없었죠. 음식을 먹으며 두 사람은 지난 30년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두 사람은 근처 자전거 도로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영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석준과 함께 있으면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것 같았죠. 영숙 씨,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정호 씨가 떠난 후 석준의 질문에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적응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집이 너무 조용해서 처음에는 정호가 출장이라도 간 것처럼 생각했는데 이제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석준은 무언가 말하려다가 망설이는 듯 했습니다. 영숙 씨, 솔직히 말하자면 석준이 걸음을 멈추고 영숙을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동안 많이 생각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남은 인생을 함께. 석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영숙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 두려움과 기대감이 한데 뒤엉켰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요. 영숙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혼란스러워요. 정우가 떠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석준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기다릴 수 있으니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의 마음은 요동쳤습니다. 이제 와서 새로운 사랑을 시작해도 되는 걸까? 특히 지연이는, 그녀의 딸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되었습니다. 영숙이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 앞에 지연의 신발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고 없이 딸이 찾아온 것이었죠. 영숙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외출복 차림의 자신을 보면 지연이 뭐라고 생각할까 걱정되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갔다 오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지연이 물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빛이 영숙의 옷차림을 훑었죠. 친구를 만나고 왔어. 영숙은 최대한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요? 어머니가 이렇게 치장하고 나가는 모습은 처음 봐요.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지연에게 석준의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되었죠. 가끔은 나도 좀 꾸미고 싶을 수 있지. 나이 들었다고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 지연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뭔가 이상해요. 어머니, 혹시 만난 사람이 남자예요? 영숙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당황한 표정이 지연의 눈에 들켰나 봅니다. 어머니, 정말 그래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도 채 안 됐는데 벌써 다른 남자를 만나요? 지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충격과 실망감이 가득했죠. 영숙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연아, 그런 게 아니야. 그냥 오래된 친구일 뿐이야. 친구요? 그럼 왜 얼굴이 빨개졌어요? 어머니, 제발 거짓말하지 마세요. 영숙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연아, 사실은 옛날 대학 시절 알던 사람이야. 우연히 만나게 됐어. 장례식장에서요? 아버지 장례식에서 옛 남자친구를 만났다고요? 지연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아, 엄마도 사람이야. 30년을 가정을 위해 살았어.
이제는 조금이라도 내 인생을 생각해도 되지 않을까?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버지와의 생활이 그렇게 불행했다는 거예요? 영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야.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어. 하지만 내 안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어. 지연은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이해 못해요. 어머니가 이럴 줄은 정말 몰랐어요. 문을 쾅 닫고 나가는 지연을 보며 영숙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영숙은 잠을 이루지 못했죠. 석준과의 만남을 계속해야 할지 그만두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영숙은 석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석준 씨, 잠시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기할 게 있어요. 공원 벤치에 앉아 영숙은 어제 있었던 일을 석준에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묵묵히 들어주었죠. 지연이 반응이 그럴 줄 알았어요. 당연한 거죠. 석준이 말했습니다. 영숙 씨가 원하신다면 우리 이대로 그만둘 수도 있어요. 영숙은 석준의 진심 어린 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서로에 대한 감정은 분명했지만 현실의 벽이 그들 사이에 놓여 있었죠. 조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연이와도 제대로 이야기해보고 싶고. 석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다릴게요. 언제든지 준비되면 연락주세요.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영숙은 석준과 연락을 끊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그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살, 정호와의 추억, 그리고 석준과의 재회까지. 이런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설렘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이게 최선일까? 찻집에서 만난 순애가 물었습니다. 영숙은 친구에게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죠. 나도 모르겠어. 지연이 반응을 보면 내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순애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너도 너의 인생이 있잖아. 이제 와서 행복을 찾는 게 뭐가 잘못이야. 하지만 정호가 떠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영수가 솔직히 말해봐. 정호가 살아있을 때도 너는 완전히 행복했니? 그 사람 나쁜 사람 아니었지만 내가 원하던 삶을 살았어? 영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호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했고 불평 한 번 없이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영숙의 마음 깊은 곳에는 항상 채워지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꿈들, 이루지 못한 바람들. 삶이란 게 항상 선택의 연속이야. 너는 가정을 위해 너의 꿈을 포기했지.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도 되지 않을까? 순애의 말이 영숙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문득 정호의 서재에 들어가 보았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한 번도 정리하지 못했던 공간이었죠. 책장 위에는 정호가 평생 모아온 책들이 가지런히 꽂혀 있었습니다. 영숙은 무심코 책장 위에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정호의 일기였죠. 영숙은 망설이다가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쓰여진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숙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떠난 후에도 그녀는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니까. 항상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했던 그녀가 이제는 자신의 삶을 찾았으면 한다. 영숙은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호는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마음속 빈 공간을, 채워지지 않은 갈망을. 남편은 끝까지 그녀의 행복을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 날 영숙은 용기를 내어 지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연아, 엄마한테 좀 와줄 수 있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 지연이 찾아왔을 때 영숙은 정호의 일기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지연은 아버지의 마지막 글을 읽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는 엄마가 행복하길 바랐던 거네요. 지연이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지연아, 엄마가 석준 씨를 만나는 것이 아빠를 잊는다는 뜻은 아니야. 엄마도 내 삶을 살고 싶은 거야. 이해해줄 수 있겠니?
지연은 한참을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엄마도 행복할 권리가 있는데.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정호의 추억, 그리고 영숙의 새로운 시작에 대해. 대화가 끝날 무렵 지연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도 그렇게 원하셨으니까요. 그날 밤 영숙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석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석준 씨, 우리 그 칼국수 집에서 다시 만날까요? 벚꽃이 흐드러지게 핀 봄날, 영숙과 석준은 다시 그 칼국수 집에서 만났습니다. 석준은 기다렸다는 듯 활짝 웃으며 그녀를 반겼습니다. 햇살 가득한 창가 자리, 두 사람은 예전처럼 칼국수를 주문했죠. 오랜만이네요. 석준이 말했습니다. 네,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영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지연이와 잘 이야기되었나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잘 풀렸어요. 정호의 일기장을 발견했거든요. 그 안에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석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호 씨가요? 네, 의외였죠? 그는 항상 제 마음을 알고 있었나 봐요. 제가 무언가 채워지지 않은 갈증을 느끼고 있다는 걸. 두 사람은 천천히 음식을 나누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앞으로의 계획, 서로에 대한 기대, 그리고 삶의 의미에 대해.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대화는 마치 어제 나눴던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때 왜 정말 떠났는지 이야기해 주세요. 영숙이 오래된 궁금증을 꺼냈습니다. 석준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군 복무 중 사고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사실은 심각한 부상이었어요. 다리를 크게 다쳤고. 그때는 불구가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들었죠. 당신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영숙은 석준의 손을 가만히 잡았습니다. 바보 같은 사람. 그럴 필요 없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하지만 그때는 젊고 어리석었죠. 당신이 더 나은 사람을 만나 행복해지길 바랐어요. 식사를 마친 후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풍경 속에서 그들은 천천히 걸었죠. 석준은 조심스레 영숙의 손을 잡았고 그녀는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네요.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느낀다는 게. 영숙이 쑥스럽게 말했습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죠? 감정에는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석준의 말에 영숙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말 석준 씨가 옛날에도 자주 했던 말이에요. 그랬나요? 제가 그렇게 낭만적인 사람이었던가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들 사이의 교감은 여전했죠. 30년의 간극을 뛰어넘어 두 사람은 마치 어제 헤어졌다가 오늘 다시 만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영숙이 물었습니다. 석준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천천히 가면 어떨까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우리에겐 시간이 있으니까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옳았죠. 젊은 시절과 달리 이제는 조급할 것도 불안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를 더 알아가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연이에게 석준 씨를 소개하고 싶어요. 괜찮을까요? 석준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정말요? 준비가 됐을까요? 네, 지연이도 이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석준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면 기꺼이 만나고 싶습니다. 지연이는 당신의 중요한 사람이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영숙은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30년 동안 마음 한구석에 자리했던 빈 공간이 조금씩 채워지는 듯 했습니다. 석준과의 재회는 단순한 옛사랑의 부활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 새로운 삶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죠. 지연과 석준의 첫 만남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영숙이 선택한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어요. 석준은 단정하게 차려입고 와서 지연을 마주했습니다. 긴장한 눈빛으로 영숙을 바라보던 지연은 석준과 악수를 나누며 어색한 인사를 건넸죠. 지연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석준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저도요. 어머니에게 많은 이야기 들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영숙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끌어갔고 시간이 흐르면서 대화는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석준은 교사 시절 있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었고 지연도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죠. 석준 씨는 정말 어머니에 대해 많이 생각하셨나 봐요. 30년이 지났는데도 지연이 말했습니다. 석준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랬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큰 후회 중 하나가 그때 영숙 씨를 떠난 것이니까요. 제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약간의 방어적인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물론이죠. 영숙 씨와 지연 씨를 행복하게 해주신 분이니까요. 저는 그분의 자리를 대신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낮은 시간 동안 영숙 씨와 함께하고 싶을 뿐이에요. 석준의 솔직한 말에 지연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영숙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만남이 끝날 무렵 지연은 석준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세요. 그게 제가 바라는 전부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영숙은 석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지연이한테 잘해주셔서. 당연한 일이죠. 지연이는 당신의 소중한 딸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세 사람의 관계는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지연은 종종 두 사람과 함께 식사하기도 했고 석준과도 서서히 친해져 갔습니다. 물론 가끔은 아버지를 떠올리며 슬퍼하기도 했지만 어머니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석준은 영숙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영숙 씨, 저희 함께 여행 가볼까요? 근처 바닷가라도. 영숙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석준과 함께 여행을 간다는 것은 그들의 관계가 한 단계 더 진전된다는 의미였죠. 준비가 됐을까? 하는 질문이 스쳤지만 곧 자신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요, 가고 싶어요. 강원도의 작은 바닷가 마을, 영숙과 석준은 조용한 펜션에 짐을 풀었습니다. 오랜만의 여행이라 영숙은 약간 들떠 있었죠. 두 사람은 해변을 걸으며 일몰을 바라보았습니다. 붉게 물든 하늘과 바다가 만나는 수평선이 아름다웠습니다. 영숙 씨, 행복하신가요? 석준이 문득 물었습니다. 영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난 몇 개월간의 변화가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죽음, 석준과의 재회, 지연과의 갈등과 화해,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네, 행복해요. 이런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석준은 영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도요. 우리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바다를 배경으로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인생은 때로 예상치 못한 선물을 준다는 것을 영숙은 새삼 깨달았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젊음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영숙의 삶은 많은 변화를 겪었죠. 석준과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고 지연도 이제는 어머니의 새로운 삶을 인정하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석준을 완전히 아버지의 자리에 두지는 않았지만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영숙과 석준은 함께 요리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영숙은 항상 가족을 위한 음식만 했었지 자신을 위한 요리는 해본 적이 없었죠. 석준과 함께하는 요리 시간은 새로운 즐거움이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정말 행복해 보여요. 어느 날 지연이 영숙에게 말했습니다. 딸의 솔직한 말에 영숙은 감동했죠. 그래, 행복해.
석준 씨 덕분에 새로운 삶을 살게 됐으니까. 지연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어땠을까요? 그래도 석준 씨를 만났을까요? 영숙은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만나지 않았을 거야. 하지만 그건 정호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에게 충실했기 때문일 거야. 그해 가을, 석준은 영숙에게 중요한 제안을 했습니다. 영숙 씨, 우리 함께 살면 어떨까요? 영숙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두근거렸죠.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호와의 추억이 깃든 집을 떠날 준비가 되었을까? 시간이 필요해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후 영숙은 정호의 서재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을 하나하나 손에 들며 지난 30년의 시간을 되돌아봤죠. 사진첩, 책들, 그리고 정호가 아끼던 물건들. 그 중에서 몇 가지는 남겨두고 나머지는 지연에게 물려주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숙은 정호의 일기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쓰인 그 글을 다시 읽으며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영숙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내가 떠난 후에도. 영숙은 석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석준 씨, 결정했어요. 함께 살고 싶어요. 2달 후 영숙은 오랫동안 살았던 집을 떠나 석준과 함께 새로운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곳은 강원도의 작은 마을이었죠. 지연은 종종 주말에 그들을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집의 거실 벽에는 석준과 영숙이 바닷가에서 찍은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소중한 추억이었죠. 우리 이제 어떻게 지낼까요? 이사 첫날 밤 석준이 물었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면 되죠. 함께. 영숙이 대답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에 별들이 반짝였습니다. 영숙은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삶은 때로 우리에게 잔인하기도 하지만 새로운 기회도 준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60의 나이에 찾아온 2번째 봄, 영숙은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 인생을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계속될 겁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이야기로 만나요.